삼국지의 주인공 유비에 대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다고? 유황숙이라고 불리는 유비는 사실 황숙이 아님. 유비는 황숙이라는 칭호를 얻은 적이 없고 유비도 본인을 황숙이라 자처한 적이 없다고 함. 유관장 삼형제는 사실 의형제는 아니었음. 물론 셋이 사이가 좋았다는 건 사실이지만 이 셋이 도원결의에서 의형제를 맺었다는 기록 자체가 없다고 함. 근데 의형제라는 단어가 없었을 뿐 의형제에 가까운 것 같긴 함. 유비가 아니은 현희 시절 폭행했다는 도구가 사실은 사람 이름이 아님. 도구는 한나라 시대에 있던 관직으로 군을 보좌해 현을 감찰하는 직책이었다고 함. 번외로 연희에서는 장비가 도구를 패는 것으로 나오는데 사실 유비가 직접 했다고 함. 유비는 장판파에서 당시 유선을 잃어버린 게 아님. 사실 잃어버린 게 아니라 내팽개쳐 버렸던 것임. 그걸 소중한 전력이었던 조운이 목숨을 걸고 주어운이 다시 한번 던졌던 것임. 사실 이 시대를 생각하면 자식은 또 낳으면 되지만 조운 같은 장수를 또 얻는 건 어려웠기에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조조가 유관장 형제들에게 이렇게까지 해줬다고. 조조는 유비에게 옷도 주고 땅도 주고 병사도 주고 좌장군이라는 벼슬도 줬음. 좌장군이라는 벼슬은 생각보다 높은 자리로 장악과 우금의 최종 커리어가 좌장군이었음. 또한 모두가 유비를 죽이라고 할 때도 반대를 했었고 마차를 탈 때는 유비와 함께 탔다고 함. 유비는 이렇게 잘해줬던 조조를 배신하고 조조 암살 모의에 참여하고 땅과 벼슬 병사를 먹게 했음. 관우에게는 온갖 금은 보화와 벼슬을 주고 자신의 부하가 되라고 요청했으나 관우는 공만 세우면 떠난다고 했고 실제로 공을 세우고 유비를 찾아 떠났음. 훗날 관우의 목이 조조에게 오자 조조는 제후의 예를 갖춰 장례를 거창하게 치러줬음. 장비와 하우씨를 결혼시켰던 사건은 납치혼인지 정략혼인지 여러 의견이 갈리고 있음. 쉽게 설명하면 조조는 하우연의 조카딸이자 하우패의 사촌 여동생인 당시 13세였던 하우씨를 장비와 결혼시켜 로얄 패밀리로 만들어줬으나 장비는 13세였던 하우씨를 납치해 도망갔음. 삼국지 유비의 세력지였던 파촉 지방의 실제 모습이 놀랍다고? 파촉 지방은 파나라와 촉나라의 영토가 섞인 분지 지형으로 현재는 스촨성으로 불리며 중국 대륙의 중남부에 위치해 있음. 특히 파촉 지방의 사천분지는 무려 남한 면적의 1.6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고 있음. 춘추전국 시대에서부터 파촉 지방은 전답과 백성이 많다고 알려져 있으며 그 시대 서적에서는 파촉에서 만승의 전차를 구비해 떨쳐 일어나면 100만 대군을 일으킬 수 있고 비옥한 광야가 천리나 뻗어 있다고 기록했을 정도로 좋은 땅이었다고 함. 지금도 중국에서 인구 밀도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막강한 생산력과 인구 부양력을 자랑하고 있음. 문제는 파촉 지방을 둘러싼 험준한 산맥인데 중심부로 들어가려면 엄청난 잔도와 요새들을 거쳐야 함. 즉 들어가기도 힘들고 나오기도 힘든 지형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짱박혀서 세력을 키우기엔 매우 좋았던 것 같음. 삼국지 최강의 자리에 올랐던 인물들이 이 사람들이라고. 하지는 어찌 보면 분노할 거에 막을 연 인물이. 백정으로 시작해서 황후의 오라비이지 군권을 가진 대장군까지 올라가며 엄청난 권력을 가졌음. 그러나 십상시에 난으로 암살당하며 퇴장했음. 동탁은 십상시에 난으로 하진이 몰락하자 이 틈을 타 낙양에 무혈입성하며 황제도 갈아치우는 엄청난 권력을 가졌음. 문제는 그런 상황에 폭압적인 정치 행각을 보였고 결국 여포에 의해 살해당했음. 공손차는 정예 중인 정예였던 백마의 종을 필두로 최강의 전투력을 자랑했음. 그러나 명망 높던 황종 유호를 죽이며 민심을 잃었고 이후 원소와의 전투에도 패배하며 자결했음. 원소는 죽기 직전까지 삼국시대에 항상 중심에 있던 인물임. 공손찬을 쓸어버리고 하복을 평정하며 가장 거대한 세력을 가지게 되었음. 조조와의 결투에서 관도대전에서 패배했음에도 원소의 세력이 조조의 세력보다 훨씬 우세했음. 그러나 요절하며 원소 세력은 갈갈이 찢겼음. 조조는 원소가 급사하며 원소의 자식들 사이에서 세력 다툼이 생기자 쉽게 원소의 세력을 흡수했음. 이후는 사실상 조조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음.